올 시즌 미친 듯한 폼을 보여주고 있는 캡틴 손흥민과 엄청난 조건의 빅딜이 합의할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아버지이자 에이전트이자 코치인 손흥정 감독이 전면 거부 선언을 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지 언론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스스로도 과거 리버풀 이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공개되며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요. 남은 축구 인생을 토트넘에서 보내겠다며 팬들 마음에 대못을 받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의 속사정이야 다 알 수 없지만 참 답답합니다. 레비 회장을 또다시 믿는다는 것은 분명 그 끝이 어디로 이어질지를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현지 매체가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들어가며 보도하고 있는 재계약 오퍼 규모입니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31세 대한민국 국가대표 손흥민은 토트넘에 자신의 장기적인 커리어 미래를 맡길 준비가 되어 있다. 토트넘 또한 손흥민에게 엄청난 오퍼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토트넘에서 주급 19만 파운드를 받고 있으며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 구단에서 최고 연봉을 받고 있는 에이스 중의 에이스다. 하지만 메디슨 등 신예 선수와의 연봉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부터 캡틴으로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새 계약의 주급 인상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며 종신 계약에 가까운 계약 기간에 250억 원 규모가 더해질 것이라고 본다. 레비 회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손흥민은 잃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최근 맨시티와 리버풀 영입팀에서의 연락 때문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는 기사를 냈는데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손 선수의 생각이 어떤지 말이죠. 케인이나 메디슨처럼 얕고 프로답지 못한 성품이 자랑스럽다고 생각되면서도 순 미련탱이라는 생각도 들어 양가 감정이 드는 건데요. 오늘은 이제 수요일에 발표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득한 손흥민 선수의 250억짜리 종신 재계약 소식에 더해 이에 반대하며 쓴소리를 낸 손흥정 감독의 목소리를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250억이면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싸다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60평짜리가 70억 원에 거래된 걸 보면 약 4채 조금 못 미치게 거래할 수도 있죠. 그런데 프로스포츠의 세계에서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자랑하는 EPL의 톱스타 손흥민의 정당 가치를 고려하면 정말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이는 모두 토트넘의 대머리 레비 회장이 이해할 수 없는 가격 정책 때문인데요. 레비 회장의 짠돌이 기질은 이미 시장에서 유명합니다. 바로 토트넘의 에이스이자 캡틴인 손흥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수해온 계약 정책까지 바꾸겠다는 태도를 이끌어낸 건데요. 케인에게까지 짠돌이 짓을 하다가 결국 뺏기고 말았다는 자기 비판 때문이기도 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토트넘에서 언론에 뿌린 찌라시인지 취재인지 몰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영국 국내 언론들은 토트넘과 손흥민의 계약 연장 속보를 냅니다. 그리고 이 기사들은 모두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초장기 계약이고 최고 연봉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인데요. 그중 영국 더선은 토트넘의 계약 정책 변화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손흥민을 잡기 위해 토트넘을 계약 정책을 바꿨다. 토트넘은 그동안 30대가 넘은 고령의 선수와 절대로 장기 계약을 하지 않으며 주급도 인하하면 인하했지 절대로 높이지 않는다. 손흥민은 딱 31살을 넘겼다. 하지만 손흥민이기 때문에 달라야만 한다는 문제의식이 들었다. 손흥민이기에 반드시 계약을 성사시켜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요. 실제로 손흥민은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세력 수준도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팀 내 선수단과 코치진의 직원까지 손흥민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죠.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터뜨려내야 하는 축구는 야구보다 선수 생명이 짧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아도 40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일부 선수를 제외하고는 그 기량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적어도 손흥민이 30대 중후반까지는 잘 뛰어줄 것이며 그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는 모양새입니다.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보도만으로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정에 대한 보도도 있습니다. 협상 체결 시점에 대해 소식에 따르면 협상은 크리스마스까지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협상이 1, 2주 길어질 수도 있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이런 진전은 레비 회장의 전격적인 태도 변화도 있었지만 손흥민의 의지가 컸다. 구단은 포스텍 감독과 손흥민 사이의 관계가 매우 깊어졌다고 판단했으며 실제로 이 두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으며 재계약에 대한 대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즌 시작 직전까지만 해도 손흥민은 구단에 많은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는데요. 토트넘이 완전 봉 잡은 겁니다. 올 시즌 조장으로서 보여주는 리더십과 공격수로서의 활약을 고려하면 사실 250억은 택도 없는 숫자입니다. 오로지 포스텍 감독과의 합, 그리고 인간적인 정과 구단 내 레전드가 되고 싶어하는 스스로의 도전의식을 자극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최근 이런 흐름에 대해 다정한 아버지면서 엄격한 스승, 완벽한 에이전시의 면모를 뽐낸 부친의 목소리가 나오며 상황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의 폭탄 속보들이 결국 여론몰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언론을 통해 정해진 그의 목소리에 따르면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 흥민이는 언제나처럼 경기에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계약 기간 이후 FA 시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않겠다. 구단에서 계약 만료 직전 재계약을 진행해 몸값을 부풀리는 것은 흔한 일이다. 냉정하게 31살의 선수에게 종신 계약은 흔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흥민이는 아직도 세계 최고의 팀에서 우승컵을 향해 달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 흥민이는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문제는 에이전시가 고민해줄 것이다. 안정적으로 축구하기 위한 구단 선택과 계약은 중요하지만 종신 계약은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옵션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런 반대 여론에 힘입은 지난 리버풀 이적 소동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최근 현지 더 텔레그래프의 제이슨 버트 기자에 따르면 리버풀은 2022년 미넨에 이적한 사디오 마네의 잠재적 대체자를 찾기 위해 이적 시장을 샅샅이 뒤지며 다재다능한 포워드를 탐색하고 있었다. 버트 기자는 당시 손흥민 역시 자신의 이적 옵션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었고 리버풀과의 이적에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토트넘이 아스널을 극적으로 제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하면서 이적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손흥민은 한동안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했는데 지금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뛰지 못하고 리그에서도 부진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손흥민은 굉장히 큰 후회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리버풀 위르겐 클럽 감독과 손흥민 사이의 관계는 단순히 잘 지내는 사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특별합니다. 워낙에 스킨십이 좋고 두루 잘 지내는 두 사내의 관계이긴 하지만 매 경기마다 자기 팀 선수를 제쳐두고 쫓아가 포옹하고 밀담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현 감독에게 예의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싶을 정도거든요. 클럽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손흥민 선수의 이적 시도에 대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작년 인터뷰에서 클럽 리버풀 감독은 손흥민과 계약하지 못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로 기록될 것이다. 손흥민은 환상적이며 한국 축구의 상징이자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다 라고 밝힌 바 있거든요. 사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손흥민은 모든 감독, 구단주와 동료들의 꿈과 같은 존재입니다. 영어로는 드림이라고 하는데요. 손흥민에 대한 헌사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목소리가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미 주장 선임 전부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 칭찬을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리더십을 여러 번 칭찬했는데요. 그는 손흥민과 함께 일할 날을 고대하고 있다. 그는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보여주는 한 명의 선수라고 생각한다라며 손흥민의 리더십을 칭찬했죠. 그리고 뼈 있는 말도 남깁니다. 당시 토트넘은 콘테 감독의 주력량치고 그의 잔당인 페리시치나 다이어, 요리스 등의 무리가 남아서 설치되었는데요. 포스텍 감독은 원석을 알아보며 손흥민의 팀 내 영향력을 짚어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엔 손흥민은 팀 전체의 통로 같다. 모든 그룹에 섞여 있는데 단순히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경기에서 해온 일로 인해 일정한 입지를 갖고 있다. 소니가 그룹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는 것은 늘 기분 좋은 일이며 그가 한국의 리더이자 한국 축구의 아이콘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니다. 잉글랜드에서 동양인 선수인 그는 모든 국적, 모든 인종, 모든 연령대 선수들 사이에서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다라는 설명으로 손흥민이 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감탄을 쏟아냈죠. 하지만 토트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솔직히 감독 말고는 믿고 따를, 믿고 공을 넘길 동료도 없습니다. 2군에 간신히 들어있다가 1군 선수들이 부상과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틈을 타서 출전해 난장판을 쳐뒀고요. 클루셉스키나 히샬리송은 패스 문제나 골 넣고 세리머니 문제로 이기심을 터뜨리며 다투는 장면이 중계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 팬들은 토트넘에 남는 순간 선수 생명은 끝이라는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수준 이하의 동료들 때문에 혼자 고생하다가 부상당할 가능성도 높고요. 손 선수가 어떤 결정을 언제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팬심으로는 송웅정 감독의 말대로 보다 영향가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팀을 찾아 움직이는 방안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손 선수가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며 행복 축구하는 모습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